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일명 세상에서 가장 많은 키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오, 아니 눈을 감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키스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요? 그렇죠. 누구예요? 사실 이 얼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 레스큐 N입니다. 짝이야. 흔히 애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니 마네킹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3억 명 이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근데 묘하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미소 띤 얼굴로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네킹의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온화한 표정의 실습용 마네킹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 약간 뭐 초상권도 있고 어허. 그래서 이 가상으로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러면 실존했던 인물을 저 본 따서 저걸 만든 거예요? 본인 얼굴인가?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만든 사람 얼굴인가? 사실 그녀의 정체는 프랑스 파리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훈련하기 위한 걸로 개발했다 이건가요? 아니, 굳이 왜 훈련용으로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880년경 파리 센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소녀의 익사체가 발견. 당시 시신에 저항흔이 없어 자살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온화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던 소녀. 그 미소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소녀의 얼굴에 석고를 발라 마스크로 남겨놔야겠어요. 그렇게 소녀의 얼굴상은 센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 불리며 대량 생산.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그 소녀를 익사한 모나리자라고 지칭하는 등 파리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그 인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허허. 결국 소녀의 얼굴상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960년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으로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아니 뭐 온화한 미소만 봤을 땐 몰랐는데 이게 익사한 소녀의 얼굴을 본뜬 거라고 하니까 이게 참 슬프긴 한데 아우 오싹하고 약간 소름 돋네. 소름 돋죠. 오늘은 이처럼 왠지 모르게 우리의 기분을 묘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우리의 일상에 아주 조용히 자리 잡았던 혹은 어둠의 세계에서 남모르게 벌어졌던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모를 내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이게 쓱 보니까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그래요? 그 그거 일본어 일본말이구나.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와. 저러고 100km로 오른다고 생각해봐. 아,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테케테케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음.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안에 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이러니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어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빨리 거예요?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게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아, 있다. 진짜 나쁜 거 다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문의 채용 합격 메일.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그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뭐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가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하겠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끌려들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 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점검.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아,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아, 뭔가 불안불안하다. 아,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어?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 영물이잖아. 영물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6호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6호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6호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6호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복인이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모모의 철규. 공포로 물들인 모모의 줄다리기.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까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도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